두 번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발견한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을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로 그룹을 나누고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이 두 그룹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이걸 알려드리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오만하고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는 관찰을 해봤는데 그 결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나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말하기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건 맞아요. 다만 사람보다는 상황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말을 못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말을 잘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로 계속 시간을 허비해요. 저는 계속 망해가겠죠? 이제 잃을 게 더 이상 없다 할 정도로 제가 바닥을 찍었을 때 저한테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그건 바로 골든마이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얘가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을 강연 버전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딱 모집 마감 마지막 날에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내 얘기나 해볼까 하면서 신청해요. 그때가 시즌 6, 2017년 시즌 6 때 제가 나갔는데 덜컥 우승을 합니다.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 우승 혜택으로 청춘 페스티벌이라는 한강에서 하는 아주 큰 행사에 제가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요. 포스터 자,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아직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사가 됩니다. 사실 어쨌든 저는 연사로 등록이 되었어요. 참 이상한 거는요. 저라는 사람은 태초부터 소심한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선천적인 특성이란 게 있죠. 아들들은 어릴 때 좀 활동적이지 않나요? 저희 집은 누나와 저 이렇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딸 둘인 집으로 아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제가 그만큼 활동적이지 않고 의사표현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유치원을 들어갔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아이가 너무 소심해서 의사표현을 잘 못하니까 태권도 학원 같은 걸 보내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6살 때인가 부터 태권도 학원을 다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을 아시겠죠? 이 성향이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하지는 않아요. 단지 표현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소심하던 아이가 연사가 되어서 이렇게 행사도 다니고 나가게 된다는 게 제가 봐도 좀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과거의 나랑 지금의 나의 차이점을 찾아보게 되죠. 사람이 동일해지죠. 자, 그렇게 보면 분명히 달라진 점이 보일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그런데 놀랍게도 의외로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스피치, 말하기에 있어서는 더 그랬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어휘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휘력이 크게 늘어날 일은 적습니다. 오히려 까먹기 바쁘죠. 가끔 친구 이름 생각이 안 날, 신조 따라가기 어렵고 어휘력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두 번째, 말하기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발성. 제가 발성이 나쁘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만성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전에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굉장히 건조해지고 호흡에서도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성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발성도 크게 나아진 게 없어요. 그리고 많이 연습하게 하는 발음. 제 발음 어때요? 좋은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들 반응이 이랬을 거예요. 아주 좋은 리액션이에요. 실제로 발음이 좋은 분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면 딱 듣는 순간 우와, 발음 진짜 좋다 라고 느껴질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죠? 특히 저는 강원도 출신이에요. 놀라셨구나. 너무 세련된 비주얼과
완벽한 표준을 죄송합니다. 네. 그 강원도 방언이 저한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방언 특성은 말이 빠르고 급해서 축약어가 많습니다. 제 발음이 그래서 좀 뭉개지는 타입이에요. 서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이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스피치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어휘력, 발성, 발음 그 외에 기타 등등 제스처 같은 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정말 많이 변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많이 변하면서 수시로 변했던 건데요.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었어요. 제가 소심한 성향이라고 했죠. 제 그 마음의 기복이 꽤 컸던, 그리고 자주 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상태의 변화가 잘 감지가 됐는데요. 자, 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좋아진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자존감이 높아지면 의사소통에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많아요. 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잘 안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저런 표정인가 봐. 왜 저렇게 말해? 왜 여기서 말해? 왜 지금 말해? 왜 나한테만 그러지? 주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너무 많은 요소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이 내용의 핵심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전할 때도 오해받는 게 싫어서 설명이 끝나야 할 지점에 끝나지 않고 덧붙이는 경우 있고요. 상대방도 나처럼 상처를 받을까봐 돌리고 돌려서 모호하게 표현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되는 요소가 되죠.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지면 잘 들립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막 화를 내도 저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이렇게 내용이 딱 들리고요.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핵심을 상황에 맞게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자존감을 높이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저만의 답변을 찾아요. 자존감을 높이는 법 검색해보면 정말 많죠.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가지만 함께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편견 깨기를 할 거예요. 이 편견 깨기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예요. 나는 듣는 거 좋아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를 그만한 틀에 가두게 돼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분이 목소리 변화도 잘 일어나고 다채롭게 동작도 잘 쓰시는 분으로 보여서 다음에 발표할 때는 설명할 때의 톤과 연기할 때의 톤을 분리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무슨 연기야 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이 피드백은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이 넓은 성향들을 스스로가 보려고 하지 않게 되죠. 즉 자신을 발견하는 영역에서도 표현하는 영역에서도 이러한 편견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딱 정해서 오늘의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지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떨까 정도로 접근을 하면 편견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나를 달리 보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장님이다. 제가 쓰는 표현 방식 정해지죠.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동생이다. 제가 쓰는 표현 방식 정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분일수록 내가 다채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의 새로운 성향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편견 깨기를 꼭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과제를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새로운 걸 하는 건데요. 자, 포인트는요. 새로운 걸 경험해 본다가 아니라 새로운 활동을 꾸준하게 해본다예요. 새로운 걸 한두 번 경험하면 감흥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 새로운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새로운 성향이 드러납니다. 자, 이 성향을 잘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 그럼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새로운 활동, 그게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스피치입니다.
자, 이 발표라는 활동은 우리 인생을 쭉 보면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특정 시점에 몰려서 하죠. 면접 때나 과제 발표, 회사의 PT 기간, 뭐 이런 때 몰려서 순간적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특별한 활동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은 매주 꾸준하게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저를 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를 드릴 테니까 그 과제를 한 번씩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말을 잘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요소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자기답게 전하는 매력적인 발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자피치에서 만났던 참가자분들을 유형별로 나눠봤어요. 크게 4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4가지 유형은 특정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들별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를 제가 공개를 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